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텍과학과 1, 2학번 이진우라고 하고요. 이번 영상은 아토믹 텀 심벌 완전 정복이라는 주제로 짤막하게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토믹 텀 심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아토믹 텀 심벌을 왜 쓰는 걸까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아토믹 텀 심벌을 구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개요,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시를 통해서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네 번째, 추출한 아토믹 텀 심벌들을 에너지 레벨 다이어그램에 표시함으로써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토믹 텀 심벌은 왜 쓰는 걸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탄소 원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탄소 원자는 1s2, 2s2, 2p2의 전자 배치를 가지는데, 이거를 에너지 준위를 한번 측정해 볼 거예요. 근데 실제 측정해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에너지 준위로 나눠져서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럴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죠. 먼저 해밀토니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해밀토니언은 다전자 원자의 해밀토니언인데, 탄소 원자 역시 다전자 원자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이 되겠죠. 첫 번째 텀은 뭐냐면 각 전자들의 운동 에너지 텀입니다. 두 번째 텀은 뭐냐면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텀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 텀이 바로 앞에서 에너지 준위들을 갈라지게 만들었던 원인이 되는 텀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텀은 뭐냐면 일렉트론 리펄전, 그러니까 전자 간 반발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에 관한 텀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텀은 여기 보면 L과 S 값이 곱해져 있는데 LS 커플링 또는 스피노비 커플링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텀들인데, 이런 것들이 일렉트론 리펄전에서 갈라진 에너지에서 또 갈라지게 만드는 미세 구조라고 불리는 파인 스트럭처를 만드는 텀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에너지 레벨 다이어그램에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탄소 원자가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세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건 뭐 때문이냐면 앞에서 말한 일렉트론 리펄전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더 갈라지는 것들이 있고 더 갈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갈라지는 것들은 스피노비 커플링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 미세한 구조, 미세 구조, 파인 스트럭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진 에너지 상태를 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입한 게 바로 텀 심벌, 여기서는 원자니까 아토믹 텀 심벌이 되겠네요. 아토믹 텀 심벌을 구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기호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L과 S 값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산을 위해서 마이크로스테이트의 총 개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이크로스테이트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고, 이것으로부터 아토믹 텀 심벌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아토믹 텀 심벌들이 나올 건데, 이것 중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가 뭐냐 알기 위해서 온트르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첫 번째로 L과 S 값을 찾아야 되는데, 예시는 탄소 원자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1s2, 2s2는 이때 풀피드 오비탈, 그러니까 둘 다 전자가 차 있어요. 완전 차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L과 S 값이 0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2p2만 고려를 해주면 되고, 2p2의 p 오비탈에는 m의 값이 1인 것과 0인 것과 마이너스 1인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때 L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소문자 mL 값의 합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가장 큰 값을 취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L 값이 가장 큰 걸 선택하려면 이렇게 소문자 mL 값이 둘 다 1이어야 되죠. 그래서 총 2 값을 L 값으로 취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S 값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소문자 ms 값의 합을 합중해서 가장 큰 것을 취해주면 둘 다 업스핀인 경우겠죠.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라서 1이 될 겁니다. S값은.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죠. 앞에서 구한 L과 S 값을 바탕으로 토탈 넘버 오브 마이크로스테이트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L 값이 2였고 S 값이 1이었는데, 원자 오비탈에서 했듯이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는데, 대문자 ml은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러니까 L부터 마이너스 L까지 총 5개가 있습니다. 2L 플러스 1과도 같은 값이고요. 그래서 S가 1일 때는 MS는 1, 0, 마이너스 1, 총 3개를 가지게 되겠네요. 그러면 총 마이크로스테이트의 개수는 2L 플러스 1 곱하기 2S 플러스 1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3을 해서 15가 되고요. 이 경우에는.
그리고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는데 p 오비탈이니까 소문자 m의 값이 1, 0, 마이너스 1, 총 3개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업스핀, 다운스핀이 있으니까 총 6개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p2니까 우리는 전자 2개를 여기다가 배치를 할 거고, 근데 전자끼리는 구별이 안 되니까 컨비네이션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6C2 해서 15개의 마이크로스테이트 총 개수가 나오게 되겠네요. 이제 마이크로스테이트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앞에서 구했을 때 L값이 2였고 S값이 1이었으니까 대문자 ML 값이 210-1-2가 될 거고, 대문자 MS 값이 10-1이 될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마이크로스테이트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데, 이때 첫째 열에는 ML 값, 그리고 첫째 행에는 MS 값을 이렇게 기입해 주면 되고요. 이때 팁을 드리자면 정중앙에, 테이블 정중앙에 X축과 Y축을 그어요. 그리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저는 2사분면을 택할 거고, 이때 주의할 점은 축을 포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이 포함된 셀도 다 포함시켜서 다 적을 것.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대칭을 통해서 쉽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숙련이 되면 2사분면의 개수만 이렇게 표시를 해서 대칭을 시켜줘서 아토믹 텀 심볼을 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사분면을 한번 채워봅시다. 먼저 이사분면 박스를 이렇게 잡고, 그리고 ML이 2일 때, 그리고 MS가 1일 때 한번 채워볼 거예요. 그렇게 채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1 플러스가 돼요. 이게 어떻게 채운 거냐면, 일단 전자가 2개니까 순서상에 이렇게 2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P2니까. 그래서 이 원소들은 어떻게 표기를 한 거냐? ml값, 그러니까 p 오비탈에서 ml값 있죠. 그거를 각각 숫자로 나타내 준 거고, 그리고 업스핀이면 플러스, 그리고 다운스핀이면 마이너스로 표시를 한 건데, ml값에 소문자 ml값의 합이 대문자 ml값이 되어야 되니까 1 더하기 1을 해서 2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업스핀이니까 2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나머지도 업스핀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대문자 MS가 되어야 되니까 1.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를 한번 보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ML이 1일 때 업스핀이 두 개가 차 있는 거죠. 이 경우는 된다 안 된다? 파울리 베타 원리를 위배하기 때문에 되지 않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셀은 비어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볼 건데, 채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살펴보죠. 그래서 소문자 ml 값이 두 개의 합이 대문자 ml 값 2와 같고, 그리고 업스핀 플러스 2분의 1, 다운스핀 마이너스 2분의 1 합치니까 대문자 ms 값인 0과 같죠. 그래서 다른 것들도 전부 다 이런 규칙을 만족해서 이렇게 채워진 거고요. 이렇게 채워지고, 이제 이것들을 활용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대칭시켜서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칭을 시키느냐? 먼저 가로로 대칭을 살펴보죠. 가로로 대칭시키는 거는 ms 값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스핀을 바꿔주면 됩니다. 스핀을 어떻게 바꿔주느냐? 위쪽에 인덱스에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초록색 직사각형에서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직사각형으로 대칭을 시켜주는데, 이때 소문자 m의 값은 그대로 둬요. 그리고 위쪽에 인덱스인 플러스 값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세로로 대칭을 해볼 건데, 세로로 대칭은 뭐랑 관련이 있냐? 대문자 ml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문자 ml의 부호를 바꿔주면 됩니다.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그래서 1 플러스, 0 플러스가 있는데, 이 경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0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셀도 채워줄 수 있고, 여기 비어있는 부분도 대칭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스테이트 테이블을 모두 완성을 했어요. 이 방법은 정석적인 방법이긴 한데, 숙련이 되면 사실 개수만 적어놓고 이렇게 한 개, 한 개, 한 개,
2개, 3개, 그리고 이걸 대칭시켜줘서 1개, 1개, 세로로 대칭시켜줘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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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런 식으로 개수로 마이크로스테이트를 테이블을 완성시킬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안의 것들이 중요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개수만 적어줘도 나중에 아토믹 텀 심벌을 추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스테이트의 총 개수를 세봐야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검산용으로 계산을 했으니까 여기서 3개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3개가 나오고, 여기서 3개가 나오고, 여기서 3개가 나오고, 여기서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총 3개씩 5묶음, 그래서 총 15개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토믹 텀 심벌을 추출을 할 건데, 그 전에 아토믹 텀 심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ES 플러스 1은 멀티플리시티인데, 여기 뒤에서 보겠지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추출을 해요. 직사각형으로 아토믹 텀 심벌을 추출을 하는데 마이크로스테이트 테이블에서 요거에 해당되는 S 값이 있고 L 값이 있습니다. 여기서 S 값에 해당되는 거를 2를 곱하고 1을 더해주면 멀티플리시티, 그러니까 겹침수 다중도가 돼요. 그리고 이 직사각형에 해당되는 L 값이 있는데 L이 0일 때 S, 1일 때 P, 2일 때 D, 3일 때 F가 되는데 이 알파벳을 여기다가 표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J 값은 L 플러스 S, L 플러스 S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씩 빼주다가 L 마이너스 S의 절대값까지 이렇게 가질 수 있는데요. LS 커플링에 의해서 이렇게 생성되는 퀀텀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값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이크로스테이트 테이블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아토믹 텀 심벌을 추출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토믹 텀 심벌을 추출할 때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 바깥부터 직사각형 형태로 추출한다. 바깥에 가장 튀어나와 있는 직사각형이 요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요거부터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추출하면 그 다음에 해줘야 될 일이 요 직사각형의 안에 있는 각 셀 하나당 마이크로스테이트는 반드시 하나씩 제거해야 된다는 거 다음과 같이 제거해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아토믹 텀 심벌을 나타낼 때는 앞에서 배운 대로 나타내면 된다. 그러면 당연히 L과 S 값과 J 값을 구해야겠죠. 그러면 이 직사각형에 대해서 L 값은 2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문자 L 값이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총 5칸을 갖게 되니까 L 값은 2가 되고, 이때 해당되는 알파벳은 D가 됩니다. 그리고 S 값은 0이겠죠. 왜냐하면 대문자 MS 값이 0밖에 가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S는 0이 되고 멀티플리시티는 1이 됩니다. 그리고 J 값은 L 플러스 S부터 L 마이너스 S의 절대값까지인데 결국에는 2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아토믹 텀 심벌을 추출하게 되면 1D2가 나오게 되죠. 이제 끝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거되지 않은 마이크로스테이트들이 아직 남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바깥부터 직사각형 형태로 추출을 해주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런 직사각형이 되겠죠. 초록색 직사각형이.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셀마다 하나씩 마이크로스테이트를 제거해주면 다음과 같고, 이거를 아토믹 텀 심벌을 1 바탕으로 추출을 해야 되는데 이 직사각형에 해당되는 L 값은 1이 돼요. 왜냐하면 ML 값이 1, 0,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L 값이 1이 되고 이것에 해당되는 알파벳은 P가 되겠네요. 그리고 S 값은 1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직사각형에 해당되는 MS 값이 1, 0,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래서 멀티플리시티는 계산하면 3이 된다. 그리고 J 값은 L 플러스 S부터 L 마이너스 S의 절대값까지 1씩 빼주면서 그렇게 가질 수 있는데, 계산해 보면 2, 1, 0 이렇게 가질 수 있어서 아토믹 텀 심벌은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거되지 않은 스테이트가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잡아주고 어, 이때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하나 제거해주면 다음과 같겠네요. 그래서 이때 이 직사각형에 대한 L과 S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이 0, S가 0이라서 해당되는 알파벳은 S, 그리고 멀티플리시티는 1이 돼요. 그리고 J 값은 0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출되는 아토믹 텀 심벌은
다음과 같겠네요. 자, 앞에서 아토믹 텀 심벌들을 구했죠. 근데 이걸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아토믹 텀 심벌 간의 에너지 높낮이도 모르고, 그리고 뭐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게 훈트 룰인데, 그래서 훈트 룰은 뭐냐면 다전적 원자의 바닥 상태를 결정하는 규칙이에요. 말 그대로 규칙이기 때문에 예외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 뭐냐면 주어진 전자 배열에 대해서 멀티플리시티가 가장 큰 것이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다. 그리고 멀티플리시티가 같을 때 가장 큰 L 값을 가질 때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다. 이 경우 S가 같을 때를 가정한 거죠. 그리고 1, 2번이 둘 다 안 통한다. 그러면 L과 S가 모두 같은 값일 때를 말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3번 룰을 적용시키면 돼요. 그러면 3번 룰은 뭐냐면 서브쉘이 절반 이하로 채워졌을 때 J 값이 가장 낮은 것이, 그리고 절반이 보다 많이 채워졌을 때는 J값이 가장 큰 것이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다. 이 기준이 되는 절반이 채워진 오비탈, 그러니까 하프웨이드 오비탈은 P3, D5, F7이 있겠네요. 그래서 앞에서 가져온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룬 것은 P2였는데 이때 아토믹 텀 심벌이 5개가 나왔었죠. 그래서 1번 룰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가 후보군이 됩니다. 뭐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왜냐하면 멀티플리시티가 3으로 크거든요. 제일 크거든요. 이때 2번 룰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멀티플리시티가 같을 때 얘네들은 다 같죠. 그 중에 가장 큰 L 값을 가진다. 근데 얘네들은 L 값이 다 같아요. 알파벳이 전부 P니까 L 값은 1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모두 같기 때문에 2번 룰을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3번 룰로 넘어가야겠죠. 그러면 서브쉘이 절반 이하로 채워졌을 경우죠. 왜냐하면 이 경우는 P2니까 P3보다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 이하로 채워졌을 경우 J 값이 가장 낮은 것이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3P0가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P3 기준으로 대칭이 되면 같은 아토믹 텀 심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P2, P4는 요것과 같은 아토믹 텀 심벌들이 나와요. 대신에 얘네들은 절반보다 적게 채워진 경우고 얘는 절반보다 많이 채워진 경우이기 때문에 P4의 경우에는 여기 3P2가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P1도 그리고 P5도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대칭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같은 아토믹 텀 심벌이 나온다. 대신에 3번 룰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시켜야 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구한 이 5개의 아토믹 텀 심벌들을 에너지 높낮이를 구분하고 싶잖아요.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찾는 것 외에도 그것들은 4번 룰로 해결하면 됩니다. 나머지 텀 심벌들도 보통 위경향을 따른다. 그러니까 에너지 높낮이를 1번, 3번 룰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1D2랑 1S0 중에 뭐가 더 낮은 에너지냐 라고 하면은 멀티플리시티가 같고, 근데 그 다음에는 2번 룰 L 값이 커야 되기 때문에 1D2가 1S0보다 낮은 에너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뒤에서 에너지 다이어그램에서 나타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외사항이 있는데 예외사항을 읽어보면 excited state에 대해서는 보통 훈트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시가 대표적인 예시가 1S1, 2P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에너지 레벨 다이어그램의 아토믹 텀 심벌들을 표기를 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s2, 2s2, 2p2라는 그런 전자 배치를 가지는 탄소 원자가 처음에 일렉트론 리펄전 때문에 세 가지의 에너지 스테이트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것들은 J 값을 빼고 아토믹 텀 심벌들을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1s, 1d, 1p, 1p가 아니라 3p 이렇게 세 개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것들의 높낮이는 아까 말했듯이 훈투를 4번을 참고해서 이렇게 어사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갈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때 스피노비 커플링에 의해서 갈라지게 돼요. 근데 J 값이 여러 개가 나온 것들은 갈라지고
여러 개가 나오지 않은 것들은 그대로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3P2, 3P1, 3P0로 세 가지로 갈라지게 되고 얘네들을 Fine Structure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5개념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2P2였으니까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전자를 채우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전자가 채워지는 그런 새로운 스테이트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요거 기존에 있던 전자 배치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달라지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갈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자를 채우는 그런 짓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적혀 있는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